이 집은 네. 작지만 당당한 집입니다. 실제로도 작고요. 층수도 낮고 작더라도 우뚝 당당하게 서 있었으면 좋겠다. 좀 특별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 1층에서 상가 면적을 꼭 많이 확보하도록 하자. 동네 주민분들이 건물 앞을 지나다닐 때 주차장 옆으로 지나다니는 느낌 말고 뭔가 안에서 따뜻한 불빛도 새고 나오고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건물은 이제 남쪽으로 얼굴이 만들어져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재료가 사용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젓갈색으로 보이는 스터코. 이 동네 주변의 건물들이 붉은 벽돌 건물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건물도 주변 이웃들하고 좀 잘 어울리게끔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노출 콘크리트라고 하는 또 잘 알려진 재료예요. 작지만 좀 웅장한 집. 그래서 이제 그 웅장함을 표현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이 기둥벽, 뭔가 육중한 느낌에 어울리게끔 사용이 됐습니다. 이 얼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난간이에요. 네, 난간이 가장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 좀 반짝반짝거리는 금속을 써가지고 공예품처럼 이렇게 뭔가 결고를 짜맞춰서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1층은 아마 도심에서 조금 보기 힘든 그 높은 천장고를 갖고 있는 공간인데, 건물 높이가 9m 이상이 되면은 뒷집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말라고 적용해야 되는 법규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도시 건축들은 그 9m 안에다가 세개층을 끼워 넣으려고 해요. 그 9m 안에서 세개층을 끼워 넣다 보면은 1층을 이렇게 높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그걸 좀 이제 완화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특징을 잘 이용을 해서 1층 공간을 좀 이렇게 높게. 네. 여기는 저와 제 아내가 살고 있는 3층 공간인데요. 집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담하고 작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 해서 저희들이 뭐 식사하고 그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간단히 휴식 취할 수 있는 거실 겸 다이닝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집이 또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창이 큰 편이에요. 유럽에서는 이제 프렌치 발코니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뭐 파리에 가면 주로 볼 수 있는 발코니 형식인데, 발코니는 아닌데 창이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문을 열면 준 발코니 같은 개념의 발코니가 있는데, 이제 저희 집도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저 앞에 보면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되게 우려했어요. 내부 순환 그 도로가 있어서. 근데 뭔가 소음이나 먼지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차가 지나다니고 이러면 훨씬 약간 활기찬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이 풍경도 저희가 좋아하는 풍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집을 설계할 때 항상 그 실내는 따뜻하게 마감을 하려고 해요. 여기 이 집도 바닥이 티크라고 하는 이제 나무인데, 그 나무 중에서도 좀 붉은기가 많이 도는 티크예요. 그리고 이제 벽은 사실은 합지 벽지예요. 보통은 이제 실크 벽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신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플라스틱 벽지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이제 생활하는데 건강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종이 벽지가 더 좋은 벽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벽 중에 이 남쪽에 서 있는 이 두 개의 기둥, 따뜻한 실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흔하긴 하지만 되게 멋진 문양을 가지고 있는 라왕 합판이라고 하는 재료를 써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이 기둥벽의 크기가 사실 이 집 실내에서 보면은 굉장히 두드러질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크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고 소박하긴 한데 뭔가 웅장한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된 거예요.
집 크기에 비해서 주방은 또 되게 굉장히 좀 큰 편이에요. 저랑 아내가 요리하고 뭐 먹고 이런 것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집 규모에 비해서는 주방 공간에 투자를 많이 한 거고요. 여기가 이제 그 일반 주택치고는 되게 천장고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아파트가 한 2.3m 정도라고 하면 여기는 한 30cm, 40cm 정도 더 높은 공간인데 수납장도 최대한 이제 천장까지 붙여서 한 칸 더 확보하고 그래서 이제 수납량을 더 늘리고요. 제가 거의 한 10년 정도를 독일에서 체류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약간 유목민처럼 살게 되잖아요. 제가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혼을 해서 사는 공간이니까 제가 처음에는 좀 힘들어 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부부가 그 늦잠 자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침실입니다. 침실에서는 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침실이 어느 향으로 가 있냐. 근데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은은한 빛을 좋아해서 침실은 이제 건물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창은 꽤 커서 이렇게 뭔가 답답한 느낌은 없이 개방적이면서도 좀 편안한 밝기. 저는 이제 방이 작더라도 2개 정도 있으면 어떠냐가 있었고 아내는 방 하나에 조금 더 거실하고 이제 주방 쪽을 그래도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살아보고 그러니까 주방이나 거실 부분이 좀 넉넉하게 확보된 게 훨씬 집이 답답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작은 집일수록 어딘가 한 군데는 조금 시원한 공간이 있어야 집이 훨씬 오래 머물렀을 때 덜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게 도시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실제로 이제 유럽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은 결국 도시에 전반적으로 상가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사람들이 동네를 돌아다닐 때 여기 동네가 너무 매력 있고 좋다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다 상가주택들이 만드는 거리 때문이거든요. 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에 주택이 있다 보니 주차장을 이제 무리하게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그렇게 매력적인 가로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고급지다라고 하는 그런 건물들의 흔한 인상들이 있거든요. 네, 뭔가 깔끔하면서도 재료가 뭐 비싸 보이고 되게 한 땀 한 땀 뭐 이렇게 만든 것 같은 모두 다 그걸 따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게 맞나? 재료가 되게 평범하고 서민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당당해질 수 있고 네, 뭔가 주눅 들지 않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